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의 데이빗 이 대표와 함께 론 모디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빗 이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론 모디피케이션에 대해서 정보를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론 모디피케이션, 정확하게 론 모디피케이션이 어떤 것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론 모디피케이션 그 뜻이는요, 집에서, 집 오너들이, 하우스 오너들이 이제 페이먼이 좀 어렵게 힘드신 분들이 신청하시는 건데, 네. 쉽게, 비교 생각하시면 어떤 또 말씀드리냐면요, 집 오너들이 이제 힘들게 되면, 재융자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위파이낸스야. 네. 만약 페이먼이 높으면, 많게 되면 은행 가서 재융자 받으려고 신청해요. 네. 근데 그 론 모디피케이션 재융자랑 거의 비슷해요. 네. 근데 거기 좀 차이점 틀린 게 뭐냐면요. 디퍼런스가 재융자는 은행에 가서 받는 거는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네. 크레딧도 되게 좀 괜찮아야 되고 크레딧 줘야 되고 인컴도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그 하우스 밸류 어느 정도 되는 데서 프부 나오는데 되게 까다로워요. 네. 퍼센티지에서 그 손님들이 들어가서 받을 수 있는 그 재융자 받는 퍼센티지가 60%밖에 안 돼요. 50 정도 됩니다. 근데 론 모디피케이션은 거의 받는 찬스가 커요. 좀 반대로 되는데 어떤 경우냐면 론 모디피케이션은 이자를 낮추는 거랑 재융자랑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대신 차이점은 뭐냐면 크레딧이 상관없습니다. 크레딧이 무지 안 줘도 뭐 포클로즈 돼 있던 뱅커스 파산 신고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컴은 많이 없어도 돼요. 근데 인컴이 완전히 없으면 안 되고요. 근데 또 반대 또 인컴이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서 그 원 패밀리허가 뭐 안에 들어서 1년에 50만 원 넘게 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은행들이 돈 낼 수 있는데 왜 론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하냐? 네, 맞습니다. 네, 프로그램이 똑같이 움직여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요즘에 재융자가 이자 퍼센티지가 한 8개월 전에까지는 3.75 했었어요. 네. 그게 지금의 한 4% 정도 될 거예요. 전체 미국에. 그게 이제 4% 되는데, 론 모디피케이션은 그 햄 프로그램이라고, 스티뮬러스 플랜이에요. 원래 이름은요. 옛날에 프레지던트 부시가 시작했을 때 시작 나왔는데 지금은 오바마 플랜이라고 그래요. 네. 오바마 플랜에서 지금 나온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 손님이 어세트 어프브 받으면 이자를 락되는 이자가 2%예요. 2%예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under 4%, 2%입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는 받는 손님의 그 프로그램 받으면 되는데, 안 되는 손님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제 2%를 해드리려고 손님한테 많이 노력해드리고, 크레딧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관없이 해드리고, 그리고 이쪽에서 하시는 분들에서는, 론 모디피케이션 햄 프로그램이 만약에 안 되면, 또 regular traditional modification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어요. modification 프로그램 들어가게 되면, 그쪽 콜업 안 되면 지금 있는 현재 3.75, 4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론 모디피케이션 비슷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햄프 오바마 플랜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지도 있지만 계속 지금 2015년, 16년에서 계속 연기가 됐어요. 네. 뭐 2016년에 끝난다. 2015년, 16년 끝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끝납니다. 2017년 9월 30일이 맞습니다. 그래요? 햄프 프로그램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대신 이제 그 전에 하신 분들은 론 모디피케이션 햄 프로그램 들어갈 수 있고, 근데 9월 30일 날 지나도 regular house modification하고 은행이 직접 해주는 government 프로그램 통해서 그 3.75, 4점 받는 재융자 아니고 비슷한 거 론 모디피케이션 따로 플랜은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자가 한 3.75, 4점, 크레딧이 상관없고 인컴이 작아도 안 많아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론 모디피케이션 신청하려면 구비해야 되는 서류들이 많은가요? 네, 서류들이 은행에서 보통 요구하는 서류들은 똑같아요. 같은 서류들이에요. 근데 은행들은 많은 서류
갖다 달라고 하면 또 이거 달라고 또 나중에 또 이거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되게 간단해요. 로마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할 때는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있지만 그 어프로브 받을 수 있는 그 퍼센트가 좀 되게 로해요. 변호사님이 당연히 껴야 되고 로마 에듀케이션은요 변호사님 우리가 다 하시는 일이니까 텍스 보고는 당연히 필요하고 인컴 텍스 보고를 2년씩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2년씩 그리고 그 손님의 이제 집원의 뱅크 스테이먼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기지 스테이먼트 그게 다예요. 다른 거는 우리가 서류를 조정해드리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가 맞춰드리고 서류는 간단하게 한 3개, 4개 그 정도면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처리 여기서 해드려요. 손님이 이제 힘들지 않게. 네, 근데 직접 본인이 하게 되면 그 어프로브 프로세스가 되게 50-50 돼요. 예, 우리는 50대 50이다. 예,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렇군요. 예, 우리의 제가 지금까지 손님들을 지금 8년 동안 해드렸는데, 우리는 한 번 98%? 예, 그리고 안 되는 건 우리가 서류 보면 알아요. 안 된다고 미리 손님한테 말씀드리고 합니다. 이 몰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모기지가, 로마 에듀케이션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재ing조 받을 때는 페이먼트 당연히 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로마 에듀케이션은, 우리는 손님들한테 내지 말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손님들이 일부러 안 내면 또 안 돼요. 근데 이 프로그램은 원래 어떻게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냐면요. 어려운 분들이 페이먼트 앞으로 다음 달에 내가 페이먼트 어떻게 내지? 이거 너무 많은데. 그리고 어떤 분은, 내 잡이 지금 인컴이 반을 줄어졌는데, 그래서 어떻게 내야 되지? 걱정되신 분이 이게 프로그램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들어간 상태는, 첫 번째는, 모기지 페이먼트이 안 내게 돼요. 어프로브 끝날 때까지는요. 그게 3개월 걸리든 4개월 걸리든 6개월 걸리든 케이스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4개월에서 한 8개월 사이에 어프로브 나오거든요. 그래서 모기지 페이먼트 안 냅니다. 그래서 다 이제 페이먼트 어프로브 나오면 다시 조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모기지 페이먼트 안 내면서 그 프로그램에 이분들이 하면서 거기에 이제 어마운트가 얼마 나오는지 거기에 조정이 다 금액이 나와요. 나오는데 연체한다고도 연기시키든 스탑시키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하신 분들이 계시면은요. 다시 신청할 수는 있나요? 네, 오케이.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직접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직접 하신 분들이 어떤 쪽으로 서류를 썼는지 그래서 거기 서류에 쓴 거에서 거기에 해갖고 이제 보냈는데 거절됐어요. 우리한테 왔습니다. 거의 80%는 우리가 다시 해드릴 수 있는데요. 다시 해주실 수 있군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끔 거기에 이제 쓴 게 너무 정확하게 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그런 경우면 6개월 기다리셔야 돼요. 6개월이요? 6개월 정도요. 왜냐면 은행들이 그걸 시스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서류 보면 6개월 안 기다릴 수 있는 걸 조정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봐야 돼요. 서류를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상담하면서 우리한테 오셔갖고 제가 이거는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거절하시는 분들은 못하는 경우는 지금 많이 없어요. 아예 처음에 시작하실 때부터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처럼 전문가들과 함께 시작을 하셔야겠네요. 예, 그럼요. 이거 하시면서 여러 사람이 인볼브 되어 있는데요. 변호사님이 당연히 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프로세스들이 계속 서류를 보내야 되니까, 왜 보통 손님들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서류를 보내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제가 아까 뱅크 스테이먼트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뱅크 스테이먼트 너무 쉬운 간단한 거예요. 뱅크 스테이먼트 보면 3개월씩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2월달 뱅크 스테이먼트 보면 페이지가 한 6장 있어요. 근데 6장 마지막 페이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블랭크예요. 근데 그게 6장 써 있어요. 6에 6이요. 근데 손님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이거 표를 안 보내요. 거절됩니다. 그 6번째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은행은 무조건 해도 그 거절시키려고 그래요. 왜냐면 로마 에듀케이션 하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을 줄여지잖아요. 그럼 은행은 손해봅니다. 그걸 왜 주겠습니까? 그런데 은행은 우리가 직접 보낼 때는 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YC 있기 때문에 그 거버먼트 프로그램 나온 이유는 첫 번째는 2008년에 은행들의 13군데가 크래시 됐어요. 포클랜드 은행, 집에 모기지 크라이시스 있을 때, 그때, 은행이 무너졌을 때, 우리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컨그레스한테 $700 빌리언을 700 밀리언 아니고 빌리언을 빌렸습니다. 네. 그거를 빌린 상태에서 근데 대신 우리의 이제 컨그레스 거버먼트 쪽에서 오케이 우리가 700 빌리언 너한테 돈을 빌려주겠다. 대신 조건은 우리 힘든 어려운 집 오너들한테 네. 이 마디피케이션 프로그램을 해줘라. 그래서 우리 그 돈이 우리 텍스 세금 돈이에요. 결국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온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은행들 그때 그 돈을 안 받았으면요. 네. 은행이 지금 많이 미국 경제가 지금 거의 되게 안 좋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뭐냐면 은행이 만약에 마디피케이션 프로그램에서 하는데 어프로브 안 해줬어요. 어떤 경우에 그럼 우리는 거기서 감사시켜요. 은행들한테 네.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럼 은행들은 그게 더 복잡하기 때문에 초이스 없는 것보다 대충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막 네. 근데 그런 것도 은행들은요 집들을 원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그 사업에서 포클로즈 넘어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워낙에 많았잖아요. 예, 네. 인벤토리가 너무 아직도 네. 많아요. 아직도 많습니까? 네, 아직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뭐 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홀세일로 도매 가게 판다고 또 차라리 다시 융자를 해줘 갖고 그 호모한테 내게 해주는 게 그게 네. 특별히 더 맞는 말이죠. 예,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의 데이비드 리 대표와 함께 이 론 머디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페이먼트가 줄어든다는 거는 어떤 뜻인가요? 그 이자가 줄어든다는 건가요? 원금이 줄어든다는 건가요? 오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홈오너가 지금 현재 이자가 6.5%죠. 네. 뭐 5점 있는데 손님도 있지만요. 6.5면 그게 이제 이자가 만약에 2%로 락됐어요. 네. 2% 줄여지니까 2%가 락됐습니다. 그러면 4점이 줄어졌잖아요. 그렇죠. 4.5% 줄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4.5에. 그럼 당연히 페이먼이 줄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예. 그럼 페이먼이 어느 정도 줄어지냐? 케이스마다 다른데 보통 10%에서 40%까지는 줄여줄 수 있어요. 40%요? 까지도요. 예, 디펜드 이자가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손님 한 분은 그분이 모기지 페이먼 2,000번 냈는데 네. 어프로버 나와서 1,100분 내는 손님들이 됐었습니다. 1,100, 200분. 아, 그 엄청난 차이가 나네요. 그분들은 이자가 높은 분들은 2% 네.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모기지가 밸런스가 너무 많아. 네. 그 집보다 원래보다 지금 현재 마켓이 만약에 30만 불인데 네. 마켓 30만 원인데 밸런스는 22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8만 불이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없어지는 방법이 돼 있습니다. 안 갚아도요. 그게 우리가 그런 서비스 네. 해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원래 집의 가격보다 현재 자기가 산 가격보다 현재 시세가 너무 싸기 때문에 네. 그래서 폴크로저를 가신 분들이 맞습니다.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해야 되는 왜냐면 모든 거는 미국에서는요, 경제에 돌아가게 이코노믹 쪽은 밸런스 시켜야 돼요. 그 밸런스가 안 되면, 은행도 문제되고, 본인, 은행, 사람이, 호모노들이 집이 없고, 걔도 집만 넘어가면, 이 세상 돌아가는 텍스가 안 내잖아요. 그렇죠. 그 텍스 내야 또 이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팩트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집값이 떨어져서 남아있는 융자 금액이 현재 자기 집 가격보다 더 높대요. 이런 경우에도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네. 만약에, 그, 홈오너가 지금, 마켓이 30만 불인데, 네. 그, 마켓 30만 불인데, 밸런스는 네. 10만 불밖에 없어요. 그러면 에퀴리가 많잖아요. 네. 에퀴리가 more than 50% 넘으면 노멀 캐시 못 해요. 네. 예, 그 은행들 그때는, 업볼 할 수 있는데, 뭐랄까, 집을 팔아라고도 얘기는 안 하지만, 팔 수 있다고 그걸 생각해요. 네. 왜냐면 손님들이, 이제 집 오너들이 모기지 페이 못 내고 에퀴리 많으면, 페이 못 내면 그거 업볼을 못 하잖아요. 그럼 다른 집을 파는 게 낫죠. 네. 예, 근데 거기에 만약에 에퀴리가 한 20% 정도까지도 마디피케이션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세컨 모기지가 또 있어요. 네. 세컨 모기지가 이제 2차 모기지라고 하죠. 같은 은행 될 수도 있고 다른 은행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세컨 모기지가 퍼스트 모기지보다 더 많으면 노마디피케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세컨 모기지가 퍼스트 모기지보다
작아요. 네. 덜해요. 그럼 그 세컨드 모기지는 또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아, 세컨드 모기지를 없앨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은행마다 케이스가 다른데, 네. 세컨드 모기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퍼스트 모기지가 세컨드보다 많아야 됩니다. 네. 많아야 되는데, 세컨드 모기지에서 만약에 10만 불이 남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은행들의 여러 가지 케이스 있는데, 거기에 10%만 달라고 할 수도 있고, 20%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예 안 해도, 내지 않아도 된다. 딜을 할 수가 있군요. 딜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케이스를 봤는데, 보통 에비지를 보면, 겸사하는데 한 15%? 네. 그러면 막 10만 불이면 한 15,000불이잖아요. 네네. 그래도 15,000불이라는 돈을 은행한테 주는 돈이에요. 네. 그럼 그 세컨드 모기지는 정리돼요. 아, 그렇게 할 수가 있군요. 그런 폭이 많아요. 손님들이 많이 몰라서 그렇죠. 오늘은 융자와 크레딧, 빚 정리까지 다양하게 도와드리는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의 데이빗 리 대표와 함께 론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오늘 데이빗 리 대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정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의 데이빗 리 대표 모시고 론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 연락처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847-621-2166 847-621-2166으로 연락하시면 에버트러스트 파이낸셜의 다양한 융자와 크레딧에 관련한 문제들 해결하실 수 있고요. 다양한 정보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는 AM1330과 FM95.9에서 동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AM1330KR.com과 스마트폰 앱으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K라디오 1330을 통해 24시간 라디오 정보 재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화창한 하늘 아래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제2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H마트와 K라디오가 공동 주최하는 어린이 그림 콘테스트가 6월 17일 토요일 버스우드 팍에서 개최됩니다. 푸짐한 선물은 물론 다양한 놀거리가 풍성하게 준비된 이번 그림 그리기 대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K라디오나 H마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5월 24일 수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